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밴쿠버고, 이번 주는 근데, 그건 뭐 끝날 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뭐 사실 그런 게 시작할 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이 밴쿠버입니다. 오늘은. 뭐 사실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또 트레이드가 하나 터져버리는 바람에, 좀 의도를 생각을 해보느라, 지난주에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은, 평가가 크게 갈리는 팀인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이제 자신들의 팬덤에서도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사실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밴쿠버가 이번 이제 오프 시즌에는 결국 이제 FA에서의 움직임 같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같은 부분 사실 이제 좀 이 팬들의 좀 사랑을 받는 선수들을 좀 많이 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도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뭐 이제 그건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용은 밴쿠버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결국 이제 주축 자원 3명의 재계약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재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뭐 댐코랑 갈런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베서는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면 베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말미에도 뭐 재계약 의사가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팀에서도 그렇게 재계약을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뭐 서로 뭐 그런 게 뭐 인터뷰에서 보면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뭐 인터뷰를 보면 갑자기 이제 이런 재계약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베서의 재계약 같은 부분은 어쨌든 이제 이 주축 자원이었던 요 세 명의 선수들이 결국 이제 재계약이 됐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들어가 볼 텐데 베서 선수 재계약을 했습니다. 7년 재계약이 5,075만 달러, 연평균 725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요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음,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계약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전 셀러리 캡의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게 725만 달러 이거 조금 많아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부 계약은 더 그렇고 물론 이제 베서는 그렇게 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이전보다는 가치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좀 눈높이를 올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베서 같은 경우는 725만 달러 연평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년에서 4년 차까지는 이제 NMC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4년 차는 그렇고 5년에서 7년 차겠죠? 그죠? 이제 그 관성적으로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MNTC 그죠? 15팀 골라가지고 이제 트레이드 거부권 이제 이렇게 조건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어쨌든 이제 예상이랑 좀 다르다라고 적은 부분은 역시나 잔류를 안 할 것처럼 보였던 선수였는데 잔류를 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어쨌든 합류 이후로부터 매 시즌 주축 득점원으로 활약을 했었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밴쿠버에서의 평균적으로 이제 한 시즌에 0.37골, 0.42 어시스트 정도를 해주는데 요거를 그냥 이제 82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시즌당 30골 그리고 이제 34 어시스트 정도 그리고 이제 3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매슈 나이즈 선수가 거의 한 이 정도 같은 느낌, 30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785, 800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그림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그죠? 뭐 적당히 그냥 좀 잡았다. 물론 이제 매슈 나이즈랑은 사실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왜냐면 나이적으로도 이제 세대가 조금은 베서가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뭐 한 30 정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1차적으로 바라보시면은 거의 한 700에서 700, 한 800 사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장 가치가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올 시즌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확실히 어쨌든 이제 골에서 이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베서 선수가 풀타임 NHL러로 자리 잡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NHL 골 랭킹을 매겨보면요. 이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정도였나? 라는 느낌으로. 딱 200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밀러 선수가 201골로, 37위. 그리고 이제 베서 선수가 38위. 그리고 이제 39위로 케빈 피알라 선수가 199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그에서 38명. 그러니까 베서 선수가 이제 풀타임으로 이렇게 이제 NHL 자리 잡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7시즌 되나? 정확히 제일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제 골을 넣었던 선수들을 보시면은 38위.
그죠. 이거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수치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제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가지고 플레이오프에 뛴 시즌은 2시즌밖에 없지만 그때 베서가 사실은 꽤 잘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좋았던 골도 많이 넣었었고, 뭐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라든가, 를 실제로 보시면 뭐 17경기에서 4골 치러서 11포인트, 그리고 이제 뭐 지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 12경기에서 7골 5어시스트 12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요런 그림들에서 파워플레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쐐기를 박는 골을 박는다라든가, 아니면 역습 상황, 2대1 상황 뭐 이런 부분에서 마무리골을 득점을 해가지고 또 이제 이 분위기를 가져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베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역시나 플레이오프에서의 또 베서가 조금의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 물론 이제 불안감도 없진 않아요. 오늘 이제 제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다음 그 프리뷰 때 하려고 좀 밀어놨는데, 일단 어쨌든 불안감 같은 부분은 뭐 스케이팅 게임도 결국 이제 빠른 편이 아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베서가 골을 넣어주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뽑아주는, 어쨌든 이제 밴쿠버는 지금 JT 밀러가 떠났기 때문에 전력에 공백이 발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고려가 돼야겠죠. 이제 그 부분 일단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갈란드랑 댐코는 거의 비슷한 기간에 이 시기에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600만 달러, 850만 달러. 비슷한 시기가 아니구나. 갤런드가 더 빨랐구나. 그죠? 지금 이제 선후 관계는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같이 넣은 이유는 이 두 명의 선수는 26, 27 시즌부터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부터 계약이 되는데 그냥 이제 올해 재계약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갈란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피드와 마무리 능력,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크게 나쁘지 않고요. 뭐 3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또 체커 역할도 잘 수행을 하면서 사이즈는 작지만 정말 레트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돌적으로 돌진을 한다라든가, 사실 이제 뭐 팬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선수이기도 하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케이트 스피드 같은 경우라든가 슈팅 스피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게 잘 지켜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래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경쟁력이 없진 않죠. 왜냐면 21%, 27%가 사실은 정말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준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갈란드 선수의 역할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 수치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마무리 능력, 슈팅 스피드도 빠른데 고득점 지역에서 슈팅 같은 경우에도 47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상위 26%, 그리고 이제 고득점 지역에서 골도 14골 넣어서 상위 13%, 그리고 슈팅 성공률이 29.8%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나 도움이 되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부지런한 활동량 역시도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60분당 활동량 15.87km 나오면서 상위 33%, 뭐 당일 한 경기에 뭐 6.58km, 그리고 이제 한 피리어드 2.56km가 킬로까지 뛴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왕성하게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네트 앞에도 들어가고 치킨 게임도 부지런히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토케트 체제가 이런 선수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결과도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제 매 시즌 영입한 이후로부터 매 시즌 꾸준하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꾸준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파란색이 골이고 이제 초록색이 어시스트인데, 영입 첫 시즌에 19골 33어시스트, 두 번째 시즌 17골 29어시스트, 그 다음 시즌 20골 27어시스트, 올 시즌 19골 31어시스트입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그림도 역시나 뭐 장기 계약을 맺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팀의 이제 미들 식스로서 이제 경쟁력을 채워주는 이런 그림들을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꾸준하죠, 진짜. 이제 이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댐코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242경기에서 2.8에 91.0% 셧아웃 9번. 이게 이제 통산 전적이에요. 밴쿠버에서의 통산 전적.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난 시즌도 역시나 이제 부상이 문제가 있었죠. 사실 이 선수는 이제 좀 부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부상의 여파가 있는 느낌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지난 시즌도 이제 결국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경기력도 썩 좋지 않았죠. 뭐 평균 실점 2.9에 88.9. 당장 1차 시스템만 보더라도 그냥 전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부상 결장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기는 하죠. 22-23 시즌에 사타구니 부상으로 35경기, 23-24 시즌에도 무릎 부상으로 26경기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무릎 부상으로 24경기, 등 부상 2경기, 하반신 15경기, 기타 질병으로 3경기. 어쨌든 이제 굉장히 부상 결장 빈도가 상당히 잦아지고 있고 부상 자체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역시나 하반신 같은 부분, 먹걸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반신 부상에서 좀 문제들이 생기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하죠. 옛날에 뭐 루옹고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 부상 때문에 뭐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요. 선수 말년에. 그리고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나 이제 버터플라이를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이제 큰 선수이면 큰 선수일수록 더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일단 뎀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무릎 부상 때문에 상당히 고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제 뭐 기록적으로 바라보셔도 좀 불안감 자체는 피하기 힘드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파란색이 세이브 퍼센티지고 초록색이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인데 지난 시즌에 확실히 많이 떨어졌죠. 보시면 이렇게 정말 확실히 많이 확실하게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걸 도저히 왜 계약을 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뎀코도 재계약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트레이드가 있었죠. 실로우스 선수가 트레이드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로우스 선수가 결국은 에버츠퍼드에서 결국 이제 우승컵을 또 이끄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면서 미래 이게 어떻게 미래 이제 밴쿠버의 골문은 뭐 별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이제 뎀코를 오프 시즌에 딱 재계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실로우스는 트레이드설이 굉장히 많이 점화가 됐었던 선수였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체스 틸만 선수 2027년 4라운드 픽이랑 교환이 되면서 트레이드가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틸만 선수부터 바라보시면은 NHL 오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이름이실 수도 있어요. 코리 스틸먼이라는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응원하는 오타와에서 잠깐 뛰었었는데 코리 스틸먼 선수의 아들이었고 185에 84kg이기 때문에 뭐 피지컬 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딱 평균 정도 수준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이스 틸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이제 플레이메이킹 같은 부분에서 이제 강점이 있고 패싱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좀 부드럽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상황 판단 공격에서도 이제 좀 센스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는데 수비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지런한 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조금만 더 그게 포텐셜이 잘 터지면 굉장히 괜찮은 미들식스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사실은 이런 또 정말 이제 공격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다이나믹함이 느껴진다든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제 퍽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압도한다라든가 그런 모습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간결하게 이렇게 원터치 패스로 딱 찍어주고 동료들 살려주고 이런 것들 공격에서는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툴이 얼마나 발전하느냐에 따라 사실 스케이팅 게임도 그렇게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는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발전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좋은 스코어러로 NHL에서 활동을 했었었는데 일단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AHL 레벨에서도 썩 그렇게 이제 이 결과를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티카에서도 46경기에서 3골 6어시스트 9포인트 그리고 이제 윌크스베리에서도 1골 2어시스트 3포인트 19경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런 정말 공격을 주도해서 이렇게 공격을 끌어나가는 툴은 아니다라는 게 요 부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스틸먼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못해도 어쨌든 3, 4라인 정도에서의 또 살짝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가미된 좀 공수 양면에서 판단 능력 좋은 이제 그런 느낌의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밴쿠버의 생각은 역시나 좀 실로우스가 NHL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아니에요. 뒤에 내용이랑 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결국 밴쿠버가 현재에 집중하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NHL 레벨에서는 제대로 정착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꼴리 같은 경우에는 하부 레벨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기력이 상위 레벨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게 정착 가능성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경향성이 더 심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포지션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드래프트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도 유망한 꼴리들 1라운드에서 잘 안 뽑죠.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2명 뽑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긴 했지만 보통은 꼴리들이 빨리 뽑혀도 2라운드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이제 1라운드의 픽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한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좀 스케이터들을 뽑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스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성장치고 이 정도의 경기 기량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얘가 상위 레벨에서 통하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꼴리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팀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막 정말 하부 레벨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NHL 레벨에서는 결국 이제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퓨켈리 같은 애들이 있죠, 그죠? 지금 이제 트락토로 첼라빈스크에서 뛰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의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실로우스가 지금 AHL 레벨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은 이게 NHL 레벨에서는 또 이제 제대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 그리고 이제 현재 집중하기로 위한 그 부분에서의 그것도 하나, 그렇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 본인에게도 사실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였죠.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 이제 댐코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실로우스가 나왔는데 뭐 그냥 경기력 괜찮았었고,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댐코 선수가 12월이나 복귀전을 치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막 로스터에서도 댐코 선수가 빠지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서 이제 실로우스 선수가 사실 10월에도 출장 경기들이 꽤 있었고 11월에도 출장 경기들이 꽤 있었거든요. 시즌 초반에. 하지만 그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0경기에서 3.65에 86.1%, 이벤트 세이브 퍼센티지까지도 86.6%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프로가 참 이제 이런 어려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유망주에겐 조금 다르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기회 찾아왔을 때 이거 잡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느 스포츠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도 트리플 A급, 정말 트리플 A에서 정말 씹어먹는 그런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들을 딱 콜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기회 몇 번 줬는데 못하면 또 이제 바로 뭐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기회가 왔는데 결국 이제 실로우스가 사실 올해 좀 못 잡은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좀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가 NHL 레벨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또 이제 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대비해가지고 또 모습이 나온 것도 있죠. 란키넨 선수가 올해 케빈 란키넨 선수가 시즌 개막 원정 10연승을 거둔 게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제 그거 이제 제가 그 기록을 조명해가지고 그거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까지도 결국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랑키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뭐 세이브 성공률 90.2%에 평균 실점 2.62. 뭐 세이브 성공률 좀 낮긴 하지만 평균 실점이 어쨌든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그냥 이제 좀 결국 이제 란키넨 시즌 도중에 재계약이 시원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댐코를 선택한 이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도 결국 이제 메드베데프 선수를 지명을 했었죠. 그죠? 그 런던 나이츠에서 이제 올해 이제 잘했었던 메드베데프 선수를 2라운드 47순위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백업 플랜도 하나 더 생긴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실로우스 선수가 결국은 내보낸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또 그에 이제 걸맞는 유망주 꼴리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메드베데프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나 그렇게 이제 트레이드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꼴리지는 이제 댐코와 란키넨 이제 요렇게 2029년, 2030년까지 이제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꼴리에 이제 거의 1200만 달러, 1300만 달러 가까이 쓰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대로 간다라고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간다,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 이거 이제 또 뒤에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좀 띄엄띄엄 이제 꼴리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죠, 조슈아. 토론토와의 트레이드로 다코타 조슈아 선수를 보내면서 2028년 4라운드 지명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죠. 사실 실로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런 좋지 않은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이것까지 이제 끼얹어지면서 더 이제 좀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제 조슈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23, 24 시즌의 경기력을 재현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3, 24 시즌은 좀 좋았던 시즌이었고, 이제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건 선수 개인의 그런 이제 조금은 부상 이력도 있었고요. 그죠? 이제 그 고환암이었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시즌 초반 좀 결장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캡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조금 확보하면서 캡의 유동성을 살짝 확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이제 같이 좀 가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이제 조슈아 선수가 23, 24 시즌 데뷔해가지고 역할 자체도 좀 많이 줄어드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제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슈아, 블리게르스, 갈런드 라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타이트하게 이제 이 경기력, 좋은 경기력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 뭐 출장 시간도 이제 14분 23초, 뭐 3라인 정도 수준을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경기당 0.5포인트, 그리고 이제 뭐 거의 63경기밖에 뛰지 않는데 거의 한 20골 가까이 득점을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난 시즌 57경기 출장에서 7골 치러서 14포인트, 그리고 이제 역할까지도 12분 58초, 아이스타임도 상당히 줄어든 2분 가까이 1분 30초, 그죠? 그 정도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지난 시즌에 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았었던 조슈아 블리게르스 갈런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와 대비해가지고 퍼포먼스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출장 경기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었고, 이제 출장 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이 붙박이 라인으로 활약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블리게르스 조슈아 갈런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한 20경기 이상 같이 이제 출장한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출장 시간 같은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는 5대5 상황 출전 시간이죠. 이제 이런 부분 적으니까 사실 이게 또 엄청나게 그렇게 유의미한 통계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시는 부분도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 라인의 변동성이 사실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또 많기도 했었잖아요. 밴쿠버가, 그죠? 조슈아가 이제 초반에 부상 결장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좀 다른 조합들을 가동하는 그런 그림에서 좀 다른 조합들의 퍼포먼스가 괜찮으니까 굳이 이제 요 조합을 이제 뽑아줄 필요도 없네. 이제 그런 그림들도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대체 가능성을 본 라인이 또 하나 나왔거든요. 셔우드 블리게르스 하이넌 라인이었어요. 이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물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9골 넣으면서 11실점 했으니까 퍼포먼스가 아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5대5 상황에서 제일 많은 골을 득점한 라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오늘 이거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확인을 했을 때는 셔우드 블리게르스 하이넌 조합이 5대5 상황에서 밴쿠버 캐너스에서 제일 많은 골을 넣었던 라인이었어요. 9골.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3라인에서 이런 선수를 집어넣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이거 실점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그냥 이제 굴려도 괜찮을 만한 3라인이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굴러갔기 때문에 결국 이거 뭐 조합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 굳이 이제 조슈아를 그냥 남기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팀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체를 할 수 있을 만한 라인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 이거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트레이드에서 좀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가 잔여 부담은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지금 이제 조슈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더 남아 있는데 밴쿠버가 예를 들면 이 선수의 이제 캡을 좀 덜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잔여 부담을 한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325만 달러였나? 그 캡을 온전하게 그냥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역시 소소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체할 만한 라인이 하나 이제 등장을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캡의 조금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 근데 캡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은 밴쿠버가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 안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년에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캡 유동성 확보되는 거는 별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그냥 퍽피디에서 그냥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이제 뎁스 차트, 실제로 이 뎁스 차트로 이제 굴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로스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작년 후반기랑 별반 차이는 없는, 물론 이제 소소하게 차이들이 생기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바라보시고 뭐 이제 뭐 작년에 영입됐던 이제 페트르손이라든가 그런 선수들 이제 그대로 남아 있고, 뎀코 랑키는 그대로 유지된 과정에서 베서도 남아 있고, 그다음 히틸 그죠? 뭐 그냥 그대로 있고 그냥 그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케인이 이제 부가적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움직임은 역시나 큰 틀의 전력을 지키는 모양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쨌든 뭐 조슈아가 나가고 뭐 이런저런 선수들이 좀 나가기는 했지만 뭐 이 수터도 나갔고, 근데 뭐 어쨌든 케인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확실하게 임팩트를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꽤 파워포드로서 좋은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라든가 작년 플레이오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전력을 어쨌든 좀 지키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제 이 판단을 한 이유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은 현재 전력에 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팀의 전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다라고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부 잡음만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센터 두 명의 이런 이제 이 1, 2라인 센터가 사실 이제 좀 트러블이 있는 상황, 그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좀 트러블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는 내부 잡음만 없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바라보셔도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죠? 뭐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 뎁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적당하게 괜찮은 모습. 물론 이제 2라인 센터가 조금은 약한 편인 히틸로는 사실 좀 불안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좀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어쨌든 이제 추후에 보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일부 자원들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로스터를 보시더라도요, 23-24 시즌에 디비전 1위 당시에 대부분의 전력이 남아있죠. 그죠? 그때 디비전 1위 했을 때 대부분의 전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밀러도 나가고 수터도 나가고 뭐 이런 이제 수터는 그때 없었나? 어쨌든 일부 전력이 좀 빠지긴 했지만 대부분의 전력이 어쨌든 남아있죠. 2년 전에 디비전 1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프 시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했었잖아요. 휴즈 선수가 이제 좀 뭉쳐서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제 엊그제 이제 이 마이어스가 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즈가 이제 뭐 자기 가족이랑 이런 걸 좋아하긴 하지만은 뭐 너무 이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좀 그렇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근데 구단에서는 사실 이거는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휴즈 선수의 계약은 올 시즌 내년 시즌 끝하면 만료가 됩니다. 그런 그림이 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전력 기반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휴즈 선수를 결국 이제 FA 싸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휴즈 선수도 그냥 충성심을 발휘를 하면서 그냥 이제 뭐 내년에 그냥 싹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막 얘를 뭐 FA 나간다라고 하고 막 그래버리면 뭐 중간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근데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전력 기반이 이제 굳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플레이오프 이상을 넘보는 팀으로서의 전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밴쿠버가 야 작년에 그런 일 있고 이런 일 있고, 야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결국 성적이 잘 안 나왔고 이런 그림이 되면 또 이제 젊은 애들 그냥 싹 갈고 젊은 팀으로 전력을 재편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땐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전력을 그냥 유지를 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휴즈 선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좋은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봐도요, 지금 케인 선수 계약이 1년 남았고 515만 달러죠. 이거 충분히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이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블리게르스라든가 셔우드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중간 자원이라든가 3라인 한 자리라든가 이런 팀, 이런 거 부족한 팀들로 사실 이런 선수들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제 올 시즌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조슈아 선수 트레이드로 내보냈기 때문에 아까 325만 달러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수터 선수도 사실은 이번에 계약 규모가 밴쿠버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인트루이스랑 계약을 했는데 412만 달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캡도 어느 정도는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수터 이 조건을 주고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게 내년까지는 어쨌든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캡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어떻게 좀 숨이 트이는 상황을 마련을 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밴쿠버가 올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트레이드 막 지금 당장 캡 히트라든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330만 정도밖에 남은 금액이 없어요. 근데 마감일 캡 공간 이건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별 이렇게 이제 전체 시즌 일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비례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즌 시작할 때 트레이드 캡 공간이랑 트레이드 마감일경의 캡 공간은 굉장히 상이한 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밴쿠버가 그런 팀이에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드 마감일 캡 공간이 1490만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좀 사이즈 잘 나오죠? 그러면은 충분히 빅네임 영입을 할 수 있어요. 빅네임을 영입하고도 남을 공간이죠. 그렇죠. 그런 그림까지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빅네임을 설령 영입을 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면 이제 빅네임을 영입한 건 좋은데 그 다음 연도의 계약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완전 렌탈로 단기 렌탈로서 데려올 수 있는 사이즈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밴쿠버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인도 이제 내년에 계약 만료고 이제 일부 이제 중간 자원들 만료되고 그리고 이제 조슈아랑 이런 선수들이 이제 미리 보내면서 캡 공간 좀 확보를 해놨고 그리고 내년에 또 캡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빅네임을 한번 영입을 하면은 그 선수를 또 이제 정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당장 영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시즌이 잘 굴러갔을 때 이야기죠. 아까는 잘 안 굴러갔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잘 굴러갔을 때 이야기. 댐코를 지킨 이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우리가 매번 보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은 큰 무대에 좀 강하고 그죠? 큰 무대에 강하면 좀 S급 골리 이런 골리들이 좀 필요한 거 확실하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보브롭스키 같은 경우에도 정규 시즌에서 그렇게 기록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플레이오프 가니까 정말 이제 더 맨으로 군림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캐리를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든가. 근데 이런 느낌의 골리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댐코를 밴쿠버는 이런 이제 큰 무대 강한 골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못 나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것도 이제 타당한 말씀이지만 근데 결국 이제 건강하고 이제 결국 이제 경기를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경기의 전황을 확실하게 뒤집을 수 있는 골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밴쿠버는 지금 전력의 기반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플레이오프 이상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올해 좀 잘 굴러가서 플레이오프 이상을 간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댐코 같은 선수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댐코 선수는 5경기 플레이오프 출장에서 0.97에 97.4%.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했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출장 경기이기 때문에 또 뭐 구원 등판 해가지고 잠깐 출장한 것도 있었고 사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던 게 21 시즌이었나? 20 시즌이었나? 그때 2021 시즌이었죠. 그때 코로나. 그죠? 그때 이제 그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랑 할 때 그때 어마무시한 임팩트를 남겼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베서 같은 경우에도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퍼포먼스가 결국은 차이가 나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베서 선수의 역시나 가장 큰 강점은 골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경기의 전황을 바꾸는 그 힘이잖아요. 근데 베서 선수의 슈팅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에 14.1%, 플레이오프에서는 19% 육박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도 아까 12경기에서 7골을 득점을 했는데 27.5%인가? 아무튼 굉장히 이제 슈팅 성공률 이런 부분 좋았었어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이제 베서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갤런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용이한 플레이 스타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이즈가 작아도 활동량이 많고 체킹 게임 열심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슈팅에서의 측정치라든가 슈팅에서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골에서 이제 차이점도 이제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그림에서의 경기력이 역시나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남긴 선수들 댐코, 갈런드, 그 다음에 베서 이런 선수들 역시나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나갔을 때 결국은 힘을 낼 것을 기대를 하고 계약을 했다라고 또 결론을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리스크 자체는 있는 선택이에요. 리스크 자체는 분명히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얼어붙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이라인 센터 공백이 결국 메워지지 않았죠. 그죠? 지금 이제 이라인 센터 공백이 메워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대비해서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때 결국 이제 후반기라고 하면은 포네이션스 이후로부터 그 기준을 바라보시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작년 후반기 때에 재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후반기 때 성적이 사실 굉장히 안 좋긴 했거든요. 21승 19패 6연장패 승점 48점 나오고 이제 승점 획득률 52.2%라서 리그 20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는데 이런 리스크도 있는 반면에 결국은 지금 이제 전류한 자원들의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약들 그리고 이제 휴즈 선수의 이제 다가올 계약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져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캡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특히 내년에 이제 빅네임 FA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캡의 유동성을 조금 확보하는 그림이 나온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결국 이제 밴쿠버는 사실은 지금 골리진도 구축이 돼 있고 수비진도 거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격수 한두 자리만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한두 개 채워가지고 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진에서 2라인 센터라든가 이런 느낌의 이제 중간 자원들 한두 명 정도만 채우면 되는데 그 정도를 보강할 수 있는 당연히 데드라인 캡 공간은 S급 선수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년 뒤로 넘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캡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좋은 그림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게 파트리크 알빈 GM이 이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데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과감한 선택이 과연 기대한 그림에서의 리턴으로 확실하게 다가올지 아니면은 작년 후반기에 그런 이제 좀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좀 아쉬운 그림만 반복이 될지 이런 부분 내년 시즌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볼거리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